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우선 확대해주겠다. 조금 더 값싸게 전세, 월세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LH가 이렇게 신축된 물건들 전부 다 매입을 해서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빌라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25년까지 착공한 물량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LH가 전부 다 매입해주겠다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국토부가 8월 8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뒤에 PPT 자료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의 이 대책으로 인해 어떻게 전개될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공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인허가 부분을 보게 되면 과거 상반기 장기 평균의 92%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고, 서울은 약 82%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는 더더욱더 참담합니다. 2022년부터 급격히 위축되면서 장기 평균의 26%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서울은 장기 평균 약 10% 수준까지 감소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감소됐다. 그래서 아예 지금 빌라 시장은 그냥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기 평균의 8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 상황이고, 서울은 84%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비아파트 다세대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의 26% 수준까지 감소되었고, 서울시장은 약 14% 수준까지 감소되었다. 자, 준공은 아파트 준공. 자, 지금 금년 상반기 실적은 장기 평균의 140% 계속 크게 증가되었죠. 자, 그런데 최근 착공 위축 영향으로 장래적으로 감소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장기 평균의 92% 수준 감소된 상황입니다. 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도 장기 평균의 40%까지 감소되었고, 서울은 26% 수준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자, 지금 준공 물량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은 지금 서울 지역 일대의 다세대 주택에선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한 공급 발표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아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공급 발표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지금 비아파트는 2014년, 15년에 가장 높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23년이 최소 지금 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이런 아파트와 빌라 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 빌라가 아닌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빌라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도 정상화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우선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이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죠. 따라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이걸 내기 위해선 결국 정비 사업밖에 답이 없다. 재건축, 재개발, 오래된 아파트가 신축화되는 재건축 또는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에서만 서울에선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에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목적에서 여러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자, 정비사업 계획관 통합 처리 방안으로 진행하겠다. 기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합 설립이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인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관리 처분이 사업 시행 인가로 포함이 되면서 통합 처리 진행돼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모아타운에선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선 간소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대부분의 정비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조합 설립 인가를 내기 위해선 자, 동의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70%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동별마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걸 3분의 1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또한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시켜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추진이 동의를 얻으려면 50% 2분의 1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추진위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추진위 구성 당시에 75%의 동의를 얻었다면 조합 설립이 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고 설립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더 앞당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이반 요청 그리고 정비계획 이반 제한 그 동의도 마찬가지 75% 아니죠. 70%로 바뀌죠. 이렇게 70%가 바뀐다면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도 마찬가지 여러 부처마다 각각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통합 심의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관리 처분도 마찬가지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해 주겠다. 분양 공고 통지도 그 기한도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주 착공에 대한 부분도 관리 처분 인가 완료 전에 허그의 대출 보증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에 대한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 관계부처와 이견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합동조정회의를 신설을 해서 협의를 따로 진행하겠다. 근데 여기에서도 협의가 지연이 되면 국토부가 따로 나서서 직접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약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갈등 발생이 될 경우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율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 요청 시 파견을 따로 해줘서 그 갈등을 조율해주겠다. 지금 둔촌주공도 마찬가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조합과 또 시공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지연이 계속되어 왔었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 2배 이상 확대해주겠다. 그래서 검증 체계를 좀 강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 빈도가 가장 높은 건 마감재 종류, 수준, 그 비용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공사가 입찰 참여할 때 그때부터 이제 건설사가 상세히 이 마감재에 대한 여러 종류와 수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 실효성도 이에 따라 제고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또 여러 정비관리 업체를 용역하는 데 있어서 또 용역비 이런 것들, 안전진단 받을 때도 여러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 5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사업 대출 보증에 대한 규모도 대폭 확대해주고 또 사업 면적 등에 따라 설계, 계획에 대한 계획비, 이거 보증 한도도 확대해주겠다. 또 본 사업비에 대한 공사비 인상 등에 대한 추가 보증도 실시해주겠다. 그래서 공적 보증을 강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부분이 이제 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 주택연금 활용하는 데 있어 개별적 인출이 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우선 개별 인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한도 5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개별 인출도 허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분들도 있죠. 내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에 자산이 형성되지 못하는 분들은 요 주택연금 한도 내에서 약 70% 한도 내에서 개별 인출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개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발표를 했습니다.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자, 규제 지역 이외 강남3과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서 분양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 기준에서 더 추가적으로 허용시켜 주겠다. 다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용적률 법정 상한에 지금 현재 300%인데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2배까지 추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60%까지 용적률이 더 증가되었다. 자, 근데 이게 1.3배까지 추가적으로 허용이 돼서 3종 주거지역 일대는 약 390%까지 또 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정비사업 말고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정 상한까지 300%까지 당연히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젠 1.1배까지 추가 허용을 해서 330%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로 공급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임대주택 그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하는 그 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현행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보게 되면 재개발은 80% 이상 중소형 공급이 의무적으로 공급돼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죠, 재개발은. 따라서 재개발은 40평대 이상 약 중대형 평형대의 공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이 8호제곱미터 이하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대부분은 대형 평형을 원하죠. 대형 평형. 30평대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평형 신청할 때 40평대, 50평대 신청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1순위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추진이 또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또 조율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40평대, 50평대 원하시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사업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선 이런 소형 평형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의무 공급이
80% 이상 재개발은, 재건축은 60% 이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에 있어 이견 충돌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진이 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거 그냥 아예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에는 오피스텔만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이거를 업무와 문화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 조건인데 이게 과연 될까요? 지금도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주고 속도를 제고하는 이런 방안 대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다시 PPT 자료에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26,000호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9년까지 인허가 88,000호, 착공 물량은 46,000호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수도권의 총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년 11월 달에 선도지구 선정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이 되고 2026년 사업시 인가 등을 거쳐 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첫 착공을 하겠다가 아니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선정되는 물량, 선정 즉시 이렇게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 매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정 물량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 부산과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가 관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지정된 그런 지역 일대들 전부 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중단기적인 얘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상화 발표를 가장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 대출 등 지원 등으로 사업성 및 속도를 제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LH가 공공 신축 매입을 2025년까지 약 11만 호 플러스 알파로 집중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지금 거의 뭐 미분양난 빌라들 또는 빌라를 지었는데 뭐 제대로 원활하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물량들 또는 집을 지을 생각으로 있는데 LH한테 매각할 생각으로 지으려고 신청한 그런 물량들 전부 다 LH가 매입하는 겁니다. 좀 값싸게 매입을 해서 공공으로 임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전월세를 주는 겁니다. LH가. 그래서 그렇게 신축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계속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값싸게 전세, 월세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LH가 이렇게 신축된 물건들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약정 체결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매입 속도를 제고하겠다. 그래서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을 하고요. 합리적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해주겠다. 그리고 철저한 품질 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LH가 신축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매입하게 되죠. 그러면 신축 빌라를 지은 업자들은 LH한테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각 못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매입 가격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을 시세를 감안해서 매입해주겠다. 다만 저가에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품질, 저품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품질 점검을 좀 철저하게 검진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축 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 진행을 하지만 민간 사업자도 참여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신축 매입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같이 신축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 지원을 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경우 당연히 이제 신축 다세대를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멸실 목적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 멸실하는 조건에서 노후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는 다주택 중과세율이지만 기본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주택 철거 이후에 준주택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PF 특약보증 가입할 경우에 총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단위농협 아니면 신협, 축협 이런 곳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들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 및 기금 지원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신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8년, 10년 정도 임대한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소 6년으로 앞당겨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년 이후에 분양 전환 가능하도록 이런 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또 공공 신축 매입 11만 호 중에 최소 5만 호를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의사를 물어보고 매각을 진행한다. 그리고 입주 그리고 분양 전환할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그 자금 대출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형 평형이라고 한다면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다세대 주택에서는 거의 지금은 없는 실정이죠. 요 평형대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분양 전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되고요. 맞벌이는 200% 이하,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로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의 기실부터 6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 전환이 되고요. 자,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 2년을 포함해서 총 8년까지 전세를 거주하고 그 이후에 퇴거해야만 합니다. 월세형은 총 4년, 총 10년이죠. 10년간 월세로 거주하고 퇴거하는 겁니다. 분양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추가적인 임대 거주 기간도 보장을 해주겠다. 자, 분양가는 입주 당시의 감정가 그리고 분양 받았을 당시의 감정가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년인데 이걸 6년으로 앞당기기 때문에 이 간극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수준이 우리 판교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했던 아파트 굉장히 분양가가 높았죠. 그거는 입주 당시와 분양 당시 이 기준이 감정가 아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아마 분양 전환하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량 배분은 실수요자 선호를 고려해서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비아파트 시장 기반에 대한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청약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잠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 약 20세대 미만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1년 내 멸실을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을 허물고 신축 다세대를 짓는 거죠. 근데 노후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멸실을 해야만 하고요. 기존에는 3년 내에 신축을 지어야만 합니다. 완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는 매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중과세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5년 이내로 매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노후주택을 한 필지만 사가지고 신축 다세대를 짓진 않습니다. 두세 필지를 동시에 구입해서 그걸 허물고 한 동짜리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보통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뜻하는 거죠. 매입임대주택 단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를 새롭게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을 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1주택자가 임대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임대 등록한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되고 1주택으로 간주하면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거는 종부세에 대한 혜택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특례 혜택도 받아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세컨드홈 이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지방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이지만 이 주택세에서 제외돼서 1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줍니다. 다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땐 이 공시가격이 합산이 되고 12억 원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다르게 움직이죠.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초과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지만 43에서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 1주택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0.05%포인트 정도 인하된 세율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세하게 기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특례로 적용을 해줄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장기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10년짜리는 합산 배제가 됩니다. 종부세에서 아예 합산 배제가 돼서 공시가격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지금 6년짜리 단기가 들어오게 되면 10년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세대 1주택 그런 세컨드홈에 대한 그런 혜택 특례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합산되는 그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법 개정이 돼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요 일몰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24년 12월까지인데 약 3년을 연장해서 27년 12월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신축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면제는 아니고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입니다. 전액 면제. 근데 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85%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취득하는 당시에 취득금액은 6억 원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재산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40에서 60, 75% 감면, 60에서 85제곱미터 50% 감면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게 24년 12월 달까지였는데 추가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70% 적용하는 것도 일몰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매입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지금 현재 받아볼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아봤던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받는 장특공제 혜택은 이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건설용 직접 건설사가 집을 지어서 임대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걸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용 기숙사도 마찬가지 신규로 포함이 돼서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임대 수요 정상화를 위해 주택수를 제외하는 지금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컨대 20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당시 신축으로 준공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 주택세에서 배제가 된다. 제외가 된다. 근데 이 기간을 27년 12월 31일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20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027년 12월까지 준공된 주택이 아닌 그 이전에 준공된 주택을 기축 소형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 기축 소형주택을 똑같이 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 세제 혜택 산정할 때 똑같이 이런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더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택 매입 폐라, 다세대 주택 투자 수요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는 목적에서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취득세 감면 한도를 지금 현행 20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요 2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감면 이후에 2년 정도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 12억 원 이하, 이런 소형주택이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약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수도권은 1억 6천 이하인 소형주택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집이 있어도. 근데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 6천 이하의 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죠. 그래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가 되었고요. 수도권 공시가격이 1억 6천에서 5억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수도권 5억 원,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대부분 빌라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빌라 수도권의 5억 원 공시가격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은 비아파트 정보 제공을 강화해주겠다. 임차인에게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주택 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보 제공을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일정 요건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임차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가입할 때 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지금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빌라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하는 대책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또한 3기 신도시 발표,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적으로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고 확신을 부여해주는 방안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22종 규모 미분양 매입을 확약 제공해주겠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종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제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착공을 미루는, 그리고 분양을 미루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분양이 나더라도 LH가 전부 다 매입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추진해라, 착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적용 대상은 수도권 36,000호, 민간에서 25년까지 실착공해야만 한다. 25년까지. 그리고 준공 이후에 25년까지 착공한 물량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LH가 전부 다 매입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25년까지 착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미분양이 나도 어차피 LH가 사줄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6년 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분양전환 아파트로 진행을 해주겠다. 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등을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9억 원 이하로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조기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년 이후에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발표된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5곳입니다. 김포 한강, 평택지제, 용인이동,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삼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 완료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를 25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 호 정도 발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약 5만 호, 25년도에는 3만 호 정도로 발표를 하고, 또 24년 신규 택지 2만 호 발굴 추진 발표도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신규 택지 추가적으로 2만 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만 호 중에 2만 호에 대해서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년도에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추진해서 발표 시기를 조기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신규 택지 발표가 24년 11월 달에 예정에 있는데, 서울 전역, 그린벨트 전역, 그리고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투자자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투기 방지를 위한 이런 한시적 지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을 하겠다.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 약 2만 호 이상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또 미분양 보증 등 또 리츠를 통해 여러 방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겠다. 자, 이제 구입하는 분들은 기존 1주택자가 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적용하겠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세대 주택과 동일한 혜택이었죠. 근데 다세대는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까지였는데 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늘려준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지방 미분양은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1세 1댁 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PPT 자료를 통해 다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